말도 안 했으면 그냥 우리 그냥 그대로 자다가 죽었어. 부산의 지금을 보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산나우 아나운서 최연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강민채 PD입니다. 만물이 겨울잠에서 깨어난다는 경칩이 코앞입니다. 대저 생태공원에는 벌써 유채꽃이 피었다고 하는데요. 봄이 오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네, 봄이 오면 봄단장 한다고들 많이 하잖아요. 저희 부산나우도 봄단장 하는 기분으로 더욱더 열심히 부산 곳곳의 뜨거운 이슈들을 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강 PD, 오늘은 어디 취재하고 오셨나요? 네, 땅을 팠더니 거기서 귀한 유물이 나왔다. 혹은 오랫동안 아무도 모르게 묻혀 있었던 돈이 나왔다. 뭐 이런 이야기 가끔씩 들리잖아요. 그런데 저희 부산나우 앞으로 비슷한 제보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땅을 샀는데요. 그 땅에서 상상을 초월하는 뭔가가 쏟아져 나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땅 주인은 울상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인지 제보자를 만나봤습니다. 강서구 대저동, 땅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제보자를 만났습니다. 농사를 짓기 위해 이 땅을 샀다고 했는데요. 그런데 무슨 일인지 땅엔 아무것도 심어놓지 않았습니다. 네, 이 땅을 언제 사신 거예요? 2009년도에 봄에 샀어요. 2009년 봄. 그 전에 이거를 나무를 심으려고 파니까 땅에서 안 좋은 게 올라와가지고 야채를 심어도 나무도 잘 안 되고 야채도 잘 안 되는 거라. 작물이 안 되는 거예요, 잘. 이 나무 심은 지가 5년 됐는데 이 밑에 땅이 지금 안 좋으니까 이 나무는 처음부터 뿌리를 못 내리는 거라. 이게 지금 죽은 거네요. 처음부터 죽은 거네. 이봐. 이게 죽었다는 뜻이거든. 그래, 이거를 어떻게 이런 땅에다가 농사를 짓고 살 수 있습니까? 과일나무든 야채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땅 밑에 무슨 문제가 있기에 농사를 지을 수 없다는 걸까요? 이거 좀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이 안에서. 이게 네, 뭐예요? 이런 거. 이거 파가 이런 게 나온 거예요, 이것도. 이거 장난이 아니지요. 이런 게 안에서 썩고 있다는 거예요. 지난 5년 동안 농사를 짓기 위해 여러 작물을 심어봤지만 땅 밑에 온갖 쓰레기가 묻혀 있어서 농작물을 심는 족족 죽어나갔다는 겁니다. 도대체 어떤 쓰레기가 묻혀 있다는 걸까? 제가 직접 땅을 파봤습니다. 땅을 판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녹슨 철근이 나옵니다. 꽤 오래된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공사 현장에서 나온 산업용 폐기물로 추정되는데요. 근데 잠깐 땅을 팠는데도 이런 오래된 철근이 나옵니다. 꽤 오랫동안 묻혀 있었던 것 같이 녹이 이렇게 쓸어 있습니다. 도대체 이런 폐기물이 왜 여기 묻혀 있는 걸까요? 네, 혹시 이런 거 묻는 거 보셨어요? 저 와서 아무도 모르게 반품이나 되면 그 배창우리들이 온다고 땅 조를 때. 그렇기 때문에 저 배차는 많이 군데군데 많이 했다고. 강서구 일대 쓰레기가 묻힌 땅은 이곳뿐만이 아닙니다. 한 환경단체의 제보에 의하면 대저동을 비롯해 명지 등 강서구 곳곳에서 쓰레기 불법 매립이 이뤄지고 있다고 합니다. 심각하네요. 네, 그렇죠. 쓰레기가 묻힌 땅은 한순간에 쓸모없는 땅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쓰레기들이 얼마나 묻혀 있는 걸까? 환경단체와 함께 땅을 파봤습니다. 포클레인으로 땅을 파기 무섭게 여기저기 쓰레기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철근, 고무호수 등 공사 현장에서 나온 산업용 폐기물들이 대부분입니다. 2m쯤 땅을 파자 출처 모를 볼링공까지 발견됐습니다. 몇 개 다 묻혀 있네요. 네, 맞습니다. 게다가 더 충격적인 건 땅 한쪽에서 폐유에 찌든 흙까지 대량으로 나왔다는 겁니다. 폐유는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지정 폐기물로 분류되는데요. 절대 사전에 신고하지 않고 매립해선 안 됩니다.
아니, 뭘 이렇게 다 묻은 거예요? 기름을 그냥. 그러니까 여기 기름 오염된 걸 그냥 갖다 묻은 거예요. 환경단체는 이곳에 온갖 종류의 쓰레기들이 묻혀 있다고 말합니다. 이 폐기물들을 이쪽에 옮겨와 가지고 이 일대를 전체 다 이렇게 폐기물로 불법 매립한 현장이죠. 뭐뭐 나왔나요? 지금 현재는 지정 폐기물하고 건설 폐기물, 사업장 폐기물, 분진가루, 즉 말해서 그 유리섬유, 섬유 가루들도 많이 묻혀져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걸 땅에 묻으면 뭐가 문제가 되나요? 김해평야에 쌀을 생산한 곳인데 이 주변에서 이렇게 매립을 해가지고 쌀을 생산할 수가 없겠죠. 그렇다 보면은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농산물이라든지 채취했을 때는 굉장하게 우리 인체에 영향을 많이 줄 수가 있는 거죠. 현장을 둘러보러 온 강서구청 관계자를 만나봤습니다. 구청에선 땅을 오염시킨 사람이 확인되지 않는 한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그럼 행정 조치는 하실 수 있는 거 아닌가요? 행위 조치라는 게 이 부분을 파내가지고 이루어지는 절이 있지 않습니까? 절할 수 있는 법적에 규정이 안 됐잖아요. 규칙 행위자에게 물게 되는데 관청에서 무조건 땅 파가지고 어마어마한 거 돈 벌어 국비나 시비를 들어가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강서는 다 파디비가 되는 거아닙니까 돈 벌어 시비로 국가비로 가능합니까? 그럼 그 피해자는 누구한테 억울함을 오셔야 되나요? 그건 저도 모르죠. 솔직히 말해 저도 모르죠. 법이 명시되지 않는 한에는. 땅에 이렇게 쓰레기가 매립돼 있으면 이 땅 주인도 피해지만 이 근처 농지들 하시는 분들도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오염수가 지금 여기 지하수로 흘러가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자, 이 부분이 전국에 그 지자체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한 곳에 문제만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 부분이 여기서 문제가 아니고 다툼 해결 사안이 아니라는 거죠. 법적으로 정의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쌓인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지자체에서. 산업 폐기물에 폐유까지 묻혀 있다니 충격적입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쓰레기를 버린 사람이 책임져야 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제 생각에도 누가 버렸는지 찾아내서 이 책임을 물어야 할 것 같은데 그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까? 네, 가장 큰 문제가 바로 그겁니다. 누가 언제 뭘 얼마나 버렸는지가 이 쓰레기들과 함께 땅 밑에 묻혀져 버렸다는 건데요. 취재 과정에서 땅을 판 전 주인과도 이야기를 해봤지만 땅 밑에 쓰레기가 묻혀 있었는지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전 주인이 이렇게 말하는 상황에서 주변에 CCTV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현장을 정확히 목격한 사람을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니어서 사실상 쓰레기를 버린 사람을 찾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고 합니다. 네, 사실 땅을 살 때 땅을 깊이 파보고 사지는 않잖아요. 이 땅 속에 쓰레기가 묻혀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것 같은데 이 땅을 산 사람만 억울하고 답답한 상황이 된 거네요. 네, 그렇죠. 환경단체나 구청에서는 쓰레기를 묻은 지 10년에서 많게는 3, 40년 이상 됐다고 추정하는데요. 환경단체들에 따르면 강서구 일대에 이렇게 불법으로 폐기물을 묻은 곳이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구청에선 환경오염 문제는 간과한 채로 단지 개인과 개인 사이의 매매 문제라고만 이야기하는데요. 물론 쓰레기를 누가 버렸는지도 중요하지만 행위자를 도저히 찾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상황을 방관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해결할 건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게다가 대조동이면 부산의 곡창지대잖아요. 주변이 다 농경지일 텐데 그렇다면 환경적인 부분에서 지자체가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환경오염 문제가 더 커지기 전에 감시 보호 활동을 강화하는 건 물론이고요. 이렇게 몇십 년 동안 땅 아래에 묻혀있는 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관련 규정이 없다는 말로 회피할 게 아니라 의지를 가지고 더 적극적으로 해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부산 나오는 셀카를 통해 여러분의 제보를 받고 있는데요. 오늘의 제보 영상 함께 보시죠. 환경미화원 남병욱입니다. 저는 김종식입니다. 우리 환경미화원 일동은 거리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리 청소에 많은 우리 쓰레기 이야기 나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힘든 과정을 우리 최현호 우리 아나운서께서 같이 동참하여서 우리 현장 체험을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꼭 참석하세요. 같이 체험해 봅시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산에서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 중 하나인 남포동. 사계절 내내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죠.
그런데 모두 잠든 새벽이 되면 이곳은 쓰레기 더미로 변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쓰레기만 남은 거리를 깨끗하게 청소하는 분들, 바로 환경미화원입니다. 맞아요. 저희가 출근할 때 보면 거리가 항상 깨끗하잖아요. 모두가 잠든 시간에 청소했을 환경미화원을 생각하면 고마운 마음이 들죠. 그렇습니다. 이 부산시 환경미화원은 약 1,000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새벽 4시부터 시작해서 하루 8시간 청소를 한다고 합니다. 제가 하루 동안 환경미화원이 돼서 이분들과 함께 했는데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시간이 새벽 4시 15분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의 깨끗한 거리를 위해서 이렇게 이른 새벽부터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저와 함께 작업을 하실 분들을 소개합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최현호 아나운서입니다. 네, 환경미화원 남명웅입니다. 예, 남병웅 씨. 네. 여기 한번 도와주시고요. 예. 오늘 이렇게 제가 작업하러 직접 나왔는데, 잘할 수 있을까요? 말이야 쉽지. 우리 최현호 우리 아나운서님 예. 오늘 정말 힘든 역경이 될 겁니다. 그렇습니까? 마음 단단히 먹어야 될 겁니다. 요새 생각하기에는 그냥 청소 쓰레기 줍고 이러면 그렇게 어려울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보시면 네. 압니다. 중간에 절대로 도망가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마음을 단단히 먹고 한번 오늘 쓰레기 한 점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열심히 같이 한번 동참해 봅시다. 화이팅! 깨끗한 거리를 만들겠다는 다짐으로 시작했습니다. 네, 기대가 되는데요. 응원해 보겠습니다. 작업 현장으로 향했는데요. 주의해야 할 점들을 알려주시더라고요. 꼬지라고 있습니다. 나무 꼬지. 네. 끝이 날카로우니까 네. 안 찔리게 좀 조심하면 되거든요. 찔리면 그 독성이 있어가지고 예. 하나도 고생하실 겁니다. 예. 끝이 날카롭거든요. 예. 이게 그 거리에서 먹고 그냥 예. 툭툭 버리는군요. 이 안에 예. 들어갔습니다. 예. 이걸 직접 손으로 짚고 해야 되니까 저는 이 고프로를 우리 감독님께 맡기겠습니다. 감독님. 오늘 이렇게 모자까지 이렇게 멋지게 쓰고 새벽부터 나오셨어요. 다 모여있어요. 와, 진짜. 아니, 이러면은 이건 어디서부터 하는 거예요? 길거리는 물론이고 의자 위까지 쓰레기가 많더라고요. 반성해야겠어요. 야, 이게 지금 닭꼬치 이렇게 먹다가 남은 거부터 이건 어떻게 버려야 돼요? 이거 손 다칠 것 같은데? 만질 엄두도 안 나네. 그래서 우리 아까 최현호 우리 예. 아나운서님께 조심하라는 게 이게 안전. 이래서 잘못하면 예. 팔에 찔리고 손에 찔리고 합니다. 그렇겠네요. 맞다고. 강 PD, 부산시에서 하루에 나오는 쓰레기 양이 약 17톤 정도라는 거 알고 계셨나요? 정말요? 17톤이요? 생각보다 정말 많네요. 중구는 예. 우리 부산 16개 구군 중에 예. 유일하게 관광 특구로 지정돼 있어서 예. 우리 중구는 야간 상계조로 편성해서 예. 밤 야간 9시까지 우리 직원들이 예. 상계조로 편성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3교 되면은 그 9시 전에도 치웠다는 얘기인데 예. 그 사이에 지금 이렇게 쌓인 거예요? 예. 이 앞에만 지금 20분째 치우고 있어요. 10m를 못 나왔습니다, 진도가. 이런 거. 정말 힘들어 보이네요, 표정이. 그렇죠. 버리는 건 참 쉬워도 치우는 건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잠시 쉴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중간에 절대로 도망가면 안 됩니다. 화장실도 가면 안 됩니까? 좀 있으면 예. 우리 상인들이 나오기 때문에 예. 빨리 해야 됩니다. 정신없이 청소하다 보니 어느새 7시가 됐습니다. 자, 빨리빨리 따라오세요. 예. 지금 시간이 많이 지체됐습니다. 차 밑에 있는 예. 쓰레기, 담배꽁초하고 이쪽으로 빨리빨리 예. 이렇게 하세요. 차 속에 있는 이 쓰레기 수거하기에 불편한 점이 많죠. 예. 이거 차 밑에 이렇게 버려놓나? 불법으로 이렇게 불법으로 주차되어 있으면 예. 우리가 이 새벽에 이 예. 작업하는데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어둑어둑한 새벽에 도로를 청소할 때는 빨리 달리는 차 때문에 더욱 위험하다고 합니다. 항상 안전사고에 조심하셔야겠네요. 저희가 이제 그 앞에 비프광장 청소를 이제 막 마치고 왔는데 여기는
아, 또 하나의 또 상징적인 족발 골목이지 않습니까? 아, 이게 뭐예요? 꼬지. 이걸 아까 그 주워 꼬지, 예, 네. 이제 재활용을 할 겁니다. 이 담배꽁초를 이렇게 이제 파낼 겁니다. 아, 이게 요렇게 예. 또 쓰이네요, 이게. 예. 이런 데 보면 예. 아나운서님 예. 담배꽃 있죠? 예. 이런 거는 예. 틈새에 있는 거는 요 꼬지로 이렇게 예. 해서 쓸어 담고 아. 예. 예. 우리가 이런 데 보면 틈새 여러분, 담배꽁초를 왜 이렇게 버리는 겁니까? 그리고 지금 제가 뭐 발견했는데, 이야, 요거 보이십니까? 무슨 전시물처럼 해놨네요, 요거. 야, 진짜 이걸 여기 띄워놨어, 쓰레기를. 세상에나. 저 우리 조현아 우리 아나운서님께서 예. 눈도 박습니다. 그죠? 제가 잘 봐. 이 또 뭐 또 들었어요, 이거. 이거는 이렇게 다 버리고. 아이고, 이 사람들 참. 제주도 좋으셔? 저기다 어떻게 끼울 생각을 했을까? 이것도 뭐야? 이것도 술병이에요, 술병. 그건데 예. 걸어다니면서 술 마시나 봐요, 요즘 사람들. 예. 추운 날씨에도 환경미화원들 덕분에 거리가 점점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네, 정말 고생이 많으시네요. 쓰레기 봉투를 수거하기 위해 수거 차량이 들어옵니다. 이게 담기만 하면 되는 거죠? 예, 이제 수거입니다. 지금 이제 수거 차례입니다. 이게 상당히 힘이 들어가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네. 우리요 이 바로 팀워크가 네. 중요합니다. 빨리 네. 오십시오. 이쪽에 한번 올려보십시오. 이거 제가 못하겠습니까? 네. 이게 뭐가 들은 거야, 이거는? 으아! 이게 자. 보이십니까? 불과 4시간 만에 거리가 이렇게 깨끗해졌습니다. 와, 정말 쓰레기가 하나도 안 보이는데요? 그렇죠. 열심히 일했으니 이제 밥을 먹으러 가볼까요? 정말 먹음직스러운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힘들게 일하고 먹는 밥이 역시 최고더라고요. 네, 맞아요. 정말 맛있어 보입니다. 사람이 건강할 수만은 없는데 몸이 아프거나 그럴 때는 어떠세요, 일하시기? 그래도 이 몸이 좀 아프더라도 네. 저 정말로 우리 중구 네. 우리 거리 깨끗하게 하는 네. 그 사명감으로서 참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네. 또 몸은 좀 비록 네. 또 이 아프지만은 또 그 오늘처럼 일과를 마치고 나면 깨끗한 거리를 볼 때 또 다시 한 번 더 자긍심을 느끼면서 네. 그 아픔이 사라질 때도 있습니다. 네, 항상 뉴스하는 모습만 보다가 이렇게 환경미화원 복장까지 갖추고 열심히 청소하는 최연아 아나운서 모습을 보니까 새삼 달라 보이는데요. 새벽부터 고생이 많았을 것 같은데 힘들진 않았어요? 네, 고작 하루 청소했을 뿐인데 허리, 손목, 무릎 안 아픈 곳이 없더라고요. 단순히 쓰레기를 쓸고 담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종류별로 분리해서 넣어야 하더라고요. 무엇보다 일일이 손으로 분리하는 일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깨진 유리 조각, 또 음식물이 담긴 쓰레기, 뾰족한 꼬챙이 등은 처리하기가 더욱 힘들었습니다. 특히 최연아 아나운서가 나간 곳은 관광객들이 많아서 쓰레기가 더 많았을 것 같아요. 이 환경미화원들의 작업 환경은 어땠나요? 네, 이 고된 작업 환경 때문에 며칠 버티지도 못하고 그만두는 사람들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와 함께한 남병욱 환경미화원은 아들이 아버지의 직업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면서 또 최근에는 환경미화원에 대한 우리 사회 인식도 많이 나아졌고 처우 또한 개선도 했다고 합니다. 최연아 아나운서 일일 환경미화원 경험하고 힘들었던 만큼 느낀 점이 많아 보이는데요. 네, 저는 이제 길거리에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못할 것 같더라고요. 또 시청자분들도 무심히 길가에 쓰레기를 버리기보다는 쓰레기통에 담아주는 작은 노력만으로도 이분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요. 제가 일일 환경미화원으로서 작은 관심과 노력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부산나우 게시판이나 SNS를 통해서 여러분의 많은 제보 바랍니다.
요즘 상점이 모여있는 거리를 가보면 한 집 걸러 한 집씩 음식점이나 치킨집, 또 커피 전문점이 있죠. 어느 한 가게가 잘 된다 싶으면 옆에 비슷한 가게들이 생겨나기도 하고요. 또 이렇게 많은 가게들이 장사가 다 잘 될까는 의문이 들기도 하는데요. 네, 동네 사장님이라 불리는 우리나라 자영업자 수는 지난해 700만 명을 넘어섰고 전체 취업자의 4명 중 1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자영업자가 늘어나면서 갈수록 경쟁이 치열해지기 때문에 결국 자영업자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 기장에서는 이렇게 위기에 빠진 자영업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사건인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인적이 끊긴 새벽, 불길이 치솟는 부산의 한 세탁소. 건물 2층에서 잠을 자던 주인은 가까스로 대피해 화를 면했지만 번져가는 불길 앞에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소방대원들이 급히 불을 꺼보지만 세탁소 건물은 완전히 타버렸습니다. 인명피해로 이어질 뻔한 위험천만한 순간이었습니다. 진짜 한 2분이었습니다. 2분 정도 안에서 우리 그냥 그 자리로 자다가 죽었어요. 단순 화재인 줄 알았던 이 사고는 CCTV에 한 남성이 포착되면서 방화 사건으로 변했습니다. 세탁소 앞에서 수상쩍은 행동을 하더니 가게에 불이 붙는 걸 확인하고는 자리를 뜹니다. 도대체 누가 어떤 이유로 불을 지른 것일까? 사고 후 제작진은 세탁소를 찾았습니다. 잿더미로 변해버린 현장에서 피해자인 세탁소 주인을 어렵게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지금 뭐 하시고 계실 겁니까? 그냥 허탈해서 지켜보고 있는 중입니다. 네, 청소 좀 하다가 허탈해서 지금 지켜보고 있는 중입니다. 네. 이 세탁소는 찜질방이나 모텔 등 업소용 세탁물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세탁 대행업체입니다. 화재 당시 건물 2층에서 잠을 자고 있었던 피해자 부부. 아내는 임신 7개월째로 부부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은 제가 너무 힘들어요. 집사람도 지금 너무 힘들어서. 근데 임신 상태이기 때문에 뭐 약물 치료는 못 받고 저는 지금 이제 정신과 약을 좀 먹고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그거 안 먹으면 뭐 가슴이나 막 이렇게 머리 이런 모든 부분들이 지금 누가 살짝만 건드리면 터질 것 같거든요. 제가 지금. 약 기운도 조금 버티고 있습니다. 제기해보려고 해도 피해가 심각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다 타고 그나마 남아있는 게 저거하고 이거 다 타고 남은 게 그나마. 불길에서 겨우 건진 세탁물은 그을려서 다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불탔거나 그을린 세탁물을 모두 배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취재 중에도 거래처에서 보내온 손해배상 청구서가 배달되고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거래처에서 온 겁니까? 네, 거래처에서 이제 손해배상 청구서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이게 지금 제일 작은 거래처거든요. 제일 작은 거래처인데 지금 청구 이렇게 보낸 거예요. 제일 작은 거래처에서 지금 300, 네. 27,000원. 네. 제일 작은 거래처 이 정도입니다. 네. 지금 큰 거래처 같은 게 다 1,000만 원이 넘어가요. 이 배상금을 포함해 세탁기, 건조기 8대가 모두 불에 타 재산 피해만 무려 4억 원이 넘습니다. 사업 실패로 진 빚을 갚기 위해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시작한 세탁소. 죽기 살기로 일했기에 절망감은 더 큽니다. 제가 한 3년 반 동안은 잠을 1시간밖에 안 잤어요. 그다음에 3년 반 동안 거의 누워서 자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진짜 3년 반 동안. 왜냐하면 누웠다가 잠이 들면 너무 깊은 잠이 들어서 못 일어날까 봐서요. 그래서 이렇게 봉고차에 운전석에 앉아서 이렇게 딱 잤어요. 그걸 3년 반을 했어요. 그리고 나니까 어느 정도 빚이 좀 갚아지더라고요. 빚이 다 갚아졌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한숨을 조금 들리려고 하던 차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보니까 지금 이 기계 다 쓸 수가 없어요. 지금 제기 불능 상태입니다, 지금. 희망을 꿈꾸던 시기에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피해자는 왜 하필 자신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고 합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앗아간 방화 사건. 이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CCTV 속 남자는 누굴까? 범인은 피해 세탁소 인근의 다른 세탁소 주인이었습니다. 일감을 빼앗겨 앙심을 품고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 생각이 짧았어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제작진의 취재 결과 피해자는 피의자를 만난 적도 없고 일감도 빼앗아 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홧김에 저지른 방화가 아닌 경쟁업체 한 곳만 없어지면 된다는 치열한 경쟁이 부른 참사인 것입니다. 피해자 세탁소 주변에는 업소용 세탁물을 취급하는 세탁소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지역은 인근의 모텔이 밀집해 일감을 얻기 쉽고 부산 도심보다 건물 임대료가 저렴해 세탁소가 들어서기에 좋은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피해자 세탁소가 위치한 기장읍 일대에는 10년 전부터 한두 곳이 들어서기 시작해 최근 2, 3년 사이 6곳이 늘어나 총 15개의 업소용 세탁소가 모여 있습니다. 서로 간의 경쟁은 얼마나 치열할까 인근의 한 세탁소를 찾았습니다. 모텔이나 호텔 등 업소에서 온 세탁물을 수거부터 세탁, 건조, 정리까지 모두 해야 하는 힘든 업종입니다. 특히 업소로부터 더 많은 세탁물을 확보하기 위한 지나친 영업권 경쟁으로 어려움은 더 커지고 있다고 하소연합니다. 모든 물가에서 물가는 참 다 올라가는데 이건 진짜 거의 한 10년 전 가격을 그대로 갖고 있으니까 그 말은 결국 무슨 말이냐면은 경쟁업체가 가다하게는 많이 생겨버리니까 오시하게 제작방식으로 그러면 안 되는데 어떻게 보였으나 생존 경기에서 그러면 안 되는데 이번 세탁소 방화 사건은 이런 상황 속에서 발생한 끔찍한 사건입니다. 자영업의 특성상 한 업종이 잘 된다 싶으면 그쪽으로 몰리지만 경쟁에서 살아남기가 쉽지 않습니다. 미리 예견됐던 그런 상황이고 얘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그런 상황이 언제든지 지금 비일비재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단 방화라는 어떤 그런 형태가 조금 독특하다 보니까 주위에 이제 의식을 좀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만큼 서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먹고 살기가 어려워진 그런 팍팍한 구조라고 봐야 되는 거죠. 최근 부산에서는 자영업자들의 극단적인 선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치킨집 여주인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채무에 시달리던 휴대전화 대리점 주인은 강도 자작극을 연출했습니다. 큰 기술 없이 쉽게 가게를 낼 수 있다는 생각에 너도 나도 자영업에 뛰어들다 보니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위기의 순간을 맞고 있습니다. 일자리가 부족해서 자영업 비중이 최상위권으로 높은 부산의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지금은 부산에 이렇다 할 제조 공장부터 공단이 없으니까 먹고 살 수 있는 거는 결국 서비스 업종밖에 살아남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다고 관광 인프라가 발전된 것도 아니고 결국은 그 근로 대책이 없는 도시에서 너도 나도 먹고 살기 위해서 조그마한 샵을 한 개 해야 되겠다는 막역지기로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사회적 구도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없을까? 상점이 밀집해 있는 부산 안락동의 한 거리. 이곳에는 동네 안경점만 3곳이 모여 있습니다. 그중 한 곳을 운영하고 있는 남궁 춘원 씨를 만났습니다. 안경점을 시작한 지 8년째. 같은 동네 안경점 3곳 중 가장 늦게 이 일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가까운 거리에 동종업체가 모여있는 이곳 상황은 어떨까? 제가 오면서 보니까 이 골목에 안경점이 한 3개 정도 있던데 네. 경쟁이 치열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경쟁이 치열하고 이렇지는 않습니다. 예, 크게 경쟁이 이 동네는 되게 치열하다기보다는 서로 이제
그 안경 업종 자체가 약간 좀 쉬는 날이 많이 부족합니다. 부족한데 이제 요 세 군데는 합의를 통해서 같이 이제 뭐 이 쉬는 날을 정해가지고 다 같이 합의해서 쉬는 날을 정해서 같이 쉬면서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손님 맞을 준비를 하는 이른 아침, 한 남성이 가게를 찾아왔습니다. 해운대에서 안경점을 운영하는 김영수 씨. 이 두 사람은 안경협동조합 조합원입니다. 소규모 안경점 자영업자들이 뜻을 모아 협력한다는 것이 큰 의미를 갖습니다. 조합원들은 친분도 쌓고 사업적인 면에서도 도움을 주고받는다고 합니다. 우리 집 손님이 내가 판매한 건데 폐를 부러뜨리셨어. 근데 똑같은 게 지금 내가 다 판매를 하고 없더라고. 그래서 혹시 이태가 있는지 한번 봐달라고. 글루시안이 있기는 한데 동네 깊숙이 밀고 들어온 대형 프랜차이즈 안경점에 맞서 지난해 5월 안경협동조합을 설립해 현재 36명의 조합원이 가입했습니다. 공동구매를 통해 더 좋은 제품을 저렴하게 공급받고 그 이윤을 서로 공평하게 나누자는 취지로 설립된 것입니다. 아무 업체나 선정을 하는 게 아니고 그 협동조합원들의 이제 투표를 통해서 저희가 선정을 하고 그 물건을 공동 구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큰 소득이라고 할 수가 있죠. 개인으로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데 다 같이 이제 뭐 36군데가 뭉쳐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게 큰 소득이죠. 아주 큰 세계적인 기업의 물건 같은 경우에는 뭐 그 수입태만 취급을 하려고 해도 사실 뭐 3억, 5억 이렇게 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개인이 혼자서 이거를 구매를 한다는 거는 진짜 너무 힘든 일이기 때문에 협동조합은 나중에 저희가 커지게 되면 그런 태들도 이제 협동조합에 가입이 되면 이제 공동구매를 통해서 취급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생각이 되고 그런 방향으로 자꾸 나아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품 구매와 디자인 개발, 서비스 센터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조합원의 참여를 통해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종업체 간 경쟁이 아니라 자영업자들이 더불어 살아갈 대안을 제시했다는 점이 주목할 부분입니다. 자영업자를 타개할 수 있는 답을 내보시오 하면은 사실은 그 답을 알고 있는 자영업자가 있다면은 그건 자영업자가 아니죠. 경영 컨설팅 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저희는 사실은 진짜 자영업자니까 그 답을 알 수는 없는 거고요. 그 답을 찾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협동조합이고 이 협동조합에서 그거를 모색해보자라고 하는 게 지금 저희가 나아갈 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시 기장을 찾았습니다. 세탁소 방화 사건 이후 어떤 변화가 있을까? 동종업체 간 경쟁이 과열되면서 일어난 방화 사건. 세탁소가 모여있는 기장업 일대는 요즘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요즘 일하시기가? 저희 업종도 사실 3D 업종입니다. 사실 3D 업종에 들어갈 만큼 힘든 업종인데 너무 많은 업종이 생기다 보니 업주들이 생기다 보니까 좀 많은 애로점이 좀 있습니다. 사실은. 세탁소 주인들 각자가 서로 경쟁을 하고 있다고 생각은 했지만 방화 사건이 일어나리라곤 그 누구도 예상치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이 계기가 돼서 이곳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지자체와 세탁소 주인들이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다 함께 해결책을 찾기 위한 노력에 나선 것입니다. 그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기장군청에서 조금은 어떤 이런 부분이 서로 좀 단합이 되지 않느냐는 의지를 가지고 저희 업계에서도 조금은 이렇게 서로 모여서 사장들끼리 어떤 뭐 형태의 조합을 만들든가 서로 그런 형태를 가져보려고 지금 현재 조금씩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서로 마음이 맞으면 뭐 잘 이루어질 것 같은데 좀 더 시간은 조금 여유를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기장 세탁소 방화 사건을 보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것이 과연 피해자와 피의자가 서로 얼굴이라도 아는 사이였으면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는 겁니다. 늦었지만 기장군과 세탁소 주인들이 모여서 상생하기 위한 방법을 찾는다고 하니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동네 안경점들이 모여서 만든 안경협동조합.
이런 협동조합이 한계 상황에 다다른 자영업의 위기를 극복하는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하지만 협동조합은 자영업을 살리기 위한 여러 가지 해결 방안 중 한 가지일 뿐입니다. 전문가들은 창업을 권하는 정책보다는 자영업자가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안전망을 갖추는 데 더 많은 신경을 써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우선적으로 경제활동 인구가 자영업으로만 몰리는 걸 막고요. 또 폐업 위기에 몰린 자영업자들을 위해서는 다시 임금 근로자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자영업자들을 위한 근본적인 일자리 대책을 세워야 할 겁니다. 저희가 첫 인사를 봄 소식으로 전해드렸는데요. 벼랑 끝에 몰린 자영업자들에게도 따뜻한 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부산나우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도 발빠른 이슈들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